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금요일입니다. 매일경제TV 스치면 상한가 금요일은 스페셜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8시부터 9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이번 주 시장 정리하고 또 다음 주 시장 전망하실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채널과 인터넷 플랫폼 통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 네이버, 유튜브, 웨이브 열려 있고요. 유튜브는 실시간 채팅창 기능 이용하시면 더 풍성하게 방송을 즐겨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 가지 특이점 통해서 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 이번 주 돌아보면 코스피는 2,500선을 두고 계속해서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이었고 코스닥은 줄곧 810선에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종가만 보자면 2,496선 그리고 815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번 주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뚜렷한 상승 또는 하락 원인이 없기 때문에 좀 지지부진한, 좀 심심한 그런 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일부 종목들의 움직임만 눈에 띄는 그런 장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금요일 스페셜한 주머니 매니저 두 분은 이번 주 시장에서 어떤 점을 주목했고 또 다음 주 어떤 점을 주목하고 있는지 첫 번째 특이점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로봇주라고 주제를 붙여봤지만 사실은 두산 로보틱스 얘기가 주로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15일 이후에 8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신고가 경신을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무려 15%대 상승하면서 74,4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로봇주에 대해서는 기대감 그리고 우려가 함께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려를 조금 지워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 우리 매니저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 번째 특이점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엑스포 얘기 준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리를 찾아서 끝까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도 오찬, 만찬 쭉쭉 이어가면서 회원국들 대상으로 이 부산에 대한 홍보를 할 예정인데요. 엑스포를 유치할 때 발생하는 경제 그리고 고용 효과에 대해서는 많이 익히 들으셔서 아실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 속에서 투자 포인트를 찾아볼 수 있을지 이 부분 오늘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키워드로 알아보는 특별한 투자 시그널이죠. 자, 특별시로 문을 열어볼 텐데요.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신호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오늘 스페셜한 방송 스페셜 아나운서 정수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키워드로 알아보는 투자 시그널, 특별한 시그널의 정수지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어떤 이슈 키워드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유럽과 한국, 엑스포, 그리고 최태원 회장이 또 이코노미 클래스를 탔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엑스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30년 세계 엑스포 선정 투표가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이 프랑스 파리에서 부산 유치를 위해서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월드 엑스포는 월드컵과 올림픽과 함께 세계 주요 3대 축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이 엑스포 유치에 성공할 경우에는 60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와 함께 50만 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간 엑스포 개최국들은 경제와 기술, 인프라에서 발전을 이끌어내면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만큼 우리나라도 미래 발전을 위한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엑스포 개최지는 이르면 다음 주 화요일 밤 180여 개 회원국들의 투표로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부산 유치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플레이션입니다. 최근에는 가격은 그대로지만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이 기승을 부리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줄어들다라는 슈링크와 함께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인데요.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만연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묶음 제품이 낱개 제품보다 더 비싸게 팔리는 번들플레이션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조 판매 업체들은 원재료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변칙적으로 가격 인상 효과를 누리기 위한 대응책이라고 밝혔지만 소비자들을 현혹시킨다는 비판에서는 벗어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기는 하지만 경제적 전망은 아직까지는 다소 우울해 보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시그널 살펴봤고요. 이제는 계속해서 특이점에서 매니저들의 시장 분석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스페셜한 주머니 매니저 두 분 모시겠습니다. 박철순, 송률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정수지 아나운서가 특별시를 전해드렸는데 두 번째 키워드가 플레이션이었어요. 뭔가의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그런 용어인데 요즘에 정말 플레이션이 붙는 그런 용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앞서서 뭐 슈링크플레이션도 나왔고 번들플레이션도 나왔고 그런데 혹시 이렇게 체감되는 물가 상승이 있습니까? 우리 송률 매니저님? 뭐 저뿐만이 아니라 다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뭐 하다못해 짜장면도 그렇고요. 정말 물가 많이 올랐어요. 예. 많이 올랐고 특히나 이제 코로나 시국 지나면서 더더욱 그 상승폭은 컸던 것 같은데 뭐 최근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문제였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최근에는 좀 그 우려가 많이 잦아들면서 그래도 이번 증시는 그래도 나름 선방했지 않나. 그래서 사실 인플레이션 이런 것보다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매일 듣는 얘기지만은 산타랠리가 되냐 안 되냐 이거거든요. 예. 약간 플레이션도 중요하지만은 산타랠리가 되냐 안 되냐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이제 뭐 소주 맥주 7,000원에 파는 곳들이 있대요. 아, 이게 7,000원은 정말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가격인데 7,000원짜리 보신 적 있으세요? 아직 가보진 못하셨죠? 봤습니다. 아, 근데 예전에도 실제로요? 있는 데는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물론. 대중화되지 않았었죠. 근데 그 돈을 주고 어떻게 먹나 부담되게 생각을 하는데 항상 뭐 담배도 그래갖고 술도 오르면 또 결국은 적응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게 너무 안타깝고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상황일 것 같아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전반적으로 체감 경기는 그렇게 좀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경기도 안 좋고 근데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앞서 송일 매니저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음식 하나 먹기도 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외식 잘 안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조금 맞습니다. 줄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집에서 내식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공식품 가격 올라가고 수요 올라가니까 음식료를 좀 보자. 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뭐 식품주의 상승도 꽤 이어지다가 조금 조정을 가격 차익 실현을 맞긴 했는데 뭐 역시나 제가 그냥 일반적인 우리 삶 속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여쭤봤는데 모두 다 주가와 연관을 시키는 우리 매니저분들답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장 얘기하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부터 확인해 보시죠. 우리 두 분도 보드를 통해서 의견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2,500선이 붕괴됐다. 사실 이번 주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줄고 들어오면서 2,500선 위쪽으로 차근차근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왔었는데 오늘 장에서 2,500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는요? 다음 주는 과연 어떻게 방향성을 잡을지 우리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두 글자씩 적어주신 것 같은데요. 보드를 확인해 보시죠. 자, 멀리서도 잘 보입니다. 종목 그리고 중간이라고 쓰여 있는데 한 분씩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박철순 매니저님. 일단은 뭐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시장은 사실 오늘 조금 밀리긴 했지만 사실 뭐 코스피 기준으로 0.5를 보니까 73% 예. 정도 밀렸죠. 이번 주간만 보면 사실 지난주보다 올라서 끝난 건 맞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은 안 들고요. 일단 미국 시장도 이제 오늘 뭐 전체 장이 완벽하게 다 하진 않잖아요. 예. 조기에 축소가 되고 일단은 최근에 주가가 사실 시간으로 보면 2주 넘게 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전고점 영역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좀 쉬는 타이밍이 나올 만한 구간이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바로 반등이 나오면 좋겠지만 조금 더 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종목을 말씀드린 겁니다. 당분간은 좀 종목 중에서도 지금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군들 아니면 지금 정책적인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뭐 다음 주나 곧 있을 뭐 일정과 관련된 그런 일정 매매 관련된 종목들 이런 것들을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장 자체는 사실 오늘 빼고는 굉장히 좋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좋았던 이유를 보면 일단 뭐 달러 인덱스라든지 미국 국채 금리 같은 것들이 좀 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긴축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낮아졌던 부분들도 일단 지수를 좀 끌어올렸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지금 한국이 사실 수출이 좀 그래도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 예. 나오고 있거든요. 뭐 반도체도 그렇고요. 지금 그런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1월 지금 통계로 보니까 11월 초부터 시작해서 한 20일까지 봐도 수출이 꽤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다음 주에 수출 관련된 지표도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호수출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내용들도 뭐 지수를 좀 끌어올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아주 상승 모멘텀은 없지만 그렇다고 막 지금 시장을 누를 만한 악재도 없기 때문에 약간은 이게
두 개가 상충되면서 약간은 좀 쉬어가는 타이밍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종목들 위주로 종목별 장세를 감안하셔서 종목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종목 장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늘 저는 이제 마감이 될 때쯤이나 혹은 장 중간중간에 네. 상승률 순위를 쭉 한번 보거든요. 예전에 종목 장세 저희가 얘기할 때는 눈에 익은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관심을 많이 받았던 종목들이 상위권에 올라와 있는 모습을 많이 봤다면 요즘에는 그 순위를 봐도 이런 종목도 있었나? 좀 낯설다 이런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었을까? 이번 주에는 뭐 초정부터 갑자기 좀 움직이기도 했고, 전 사실 잘 그런 건 안 보거든요. 예, 예. 일단은 뭐 확실하게 기술이 나올 때 처음에 기대감이 확 증폭됐을 때는 시대가 몰려서 처음에는 혹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테마주잖아요, 예,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게 처음엔 그렇지만 다음에는 사실 이게 얼마나 올라갈지 또는 급락이 나올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은 있어도 이게 실적으로 이제 가시화가 되는 종목군들을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들어서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것들은 계속 당분간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죠. 그리고 연말 되면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뭐 의류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또 이제 내년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좀 먼 시간이긴 하지만 예.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들도 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게임주라든지 이런 성장주들, 뭐 엔터주들 아니면 또 기타 이런 금리 상승기에 충격을 많이 받았던 섹터들도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반도체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는데 다 오른 건 아닙니다, 사실. 반도체도 계속 꾸준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1월인데 이렇게 안 추워도 되나? 이런 걱정들 나오면서 말씀하신 의류주 같은 경우는 좀 걱정스러운 시선들도 많았는데 오늘 박철수 매니저 목티 입고 온 것처럼 날씨가 어제부터인가 굉장히 추워져가지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감기도 조심하셔야겠고 건강관리 좀 잘 하셔야겠습니다. 의류주도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이라고 적어주신 송률 매니저님, 중간 어떤 의미입니까? 이번 한 주는 약간 어중간했던 것 같고요. 다음 주는 그래도 중간은 갈 것 같다라고 해서 중간 적어드렸는데 예. 이번 한 주는 약간 순환매가 조금 비교적 많이 잠잠했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내용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엑스포도 중요하지만 그 두 번째로는 우리가 테슬라 내용이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이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고객들한테 인도될 예정인데 예. 저는 이 초기 판매량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2차 전지라든가 이런 반도체 이런 다시 한번 투자 심리를 어느 정도 회복시켜준다고 하면은 지금 사실 이번 주만 놓고 보더라도 보통은 이제 2차 전지 아니면은 반도체가 시장을 많이 주도하는데 이번 주는 로봇이 많이 주도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직까지도 시장의 주도 테마가 확정적이지 않고 좀 분산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다음 주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갈피를 잡지 않겠나 해서 일단 중간 적어드렸는데요. 다음 주는 저는 그래도 좀 약간 긍정적으로 보이는 내용이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은 지금 금리도 많이 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도 최근에 좀 많이 둔화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조금 우리가 조금 큰 가능성을 둬야 되지 않나 보고 있고 아까 반도체 말씀해 주셨는데 반도체가 실제로 9월, 10월 수출 지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악성 재고가 해소되고 있다라는 시그널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약간 12월 달에는 우리가 그래도 11월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인도가 30일이죠. 그러면은 우리 기준으로 보자면 다음 주 저희가 방송을 할 때쯤이면 관련된 소식이 어느 정도 정리가 있지 않을까 싶고 그 또 V 12번째 버전도 뭐 2주 안에 공개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좀 시간 많이 지났지만 아마 다음 주 저희 방송할 때쯤에는 관련된 소식들이 업데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이야기 다음 주에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주제 띄워주시죠. 자, 로봇주 관련된 얘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한동안 굉장히 주목을 받다가 좀 고점에서 쭉쭉쭉 빠지는 모습을 보여오면서 역시나 아직 숫자가 찍히지 않는 업종과 종목들은 좀 힘을 내기가 어려운가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 수요일부터죠. 거의 아마 그 지능형 로봇법 시행 전후로 해서 상승이 시작이 됐고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8거래일 연속 상승했는데 그중에서 보면은 꽤 강한 흐름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뭐 바닥에서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온 상태고 74,400원 오늘 종가였습니다. 자, 로봇주 얘기 우리 두 분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 주실지요? 한번 띄워 주시죠. 자, 우호적이라고 왼쪽에 써 있고요. 오른쪽에는 4분기라고 쓰여 있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 우호적.
네, 일단은 칠판이 너무 작아가지고 우호적 환경이라고 쓰려고 했는데 너무 작게 보일까봐 우호적이라고 썼습니다. 우호적 뭐요? 환경입니다. 환경. 네, 지금 로봇주 같은 경우가 최근에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가장 우리가 뭐 대장주로 알려져 있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오늘도 15% 그러니까요. 이 시총 높은 기업이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일단 지금 이 로봇들이 최근에 강한 흐름들을 보이는 이유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가장 뭐 지금 이슈가 될 수 있는 건 당연히 로봇 촉진법인 것 같아요. 예. 정책적으로 이제 로봇 쪽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17일 날 발표를 했거든요. 그 이후로 전체적으로 다 오르는 모습입니다. 사실 두산 로보틱스가 반등 세게 나오면서 다른 종목들 잘 못 갔거든요. 수급이 일로 다 쏠렸어요. 예. 근데 정책이 나오면서부터는 다 같이 조금씩 힘을 좀 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정책에 대한 이슈가 있었던 게 로봇주를 좀 끌어올릴 수 있었던 좋은 예.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ETF 관련된 쪽에서도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삼성 쪽에서 이제 삼성 자산운용에서 ETF가 국내에 처음 나왔었거든요. 로봇 관련된 ETF가. 그리고 나서 이번 연도에는 한 5개 정도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로봇 쪽에 베팅하는 ETF를 만들겠다라는 업계에서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ETF가 상장지수 펀드잖아요. 그래서 펀드가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으로 채운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게 만약에 상장이 되게 되면 그쪽으로 이제 베팅하는 자금들이 흘러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시장의 자금이 ETF를 통해서도 이 관련된 종목으로 넘어가면서 일단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TF가 만들어진다는 건 또한 이 시장이 굉장히 좋고 주가도 좀 올라갈 것 같다라는 전망 때문에 이 상품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펀드 매니저분들이 괜히 만드는 게 아니죠, 이게. 그만큼 성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업계에서도 상품까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뭐 일단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기업 투자들은 뭐 지금도 계속 되고 있죠. 삼성부터 시작해서 뭐 LG, 현대차그룹, 뭐 한화 뭐 다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글로벌 주요 국가들 같은 경우도 이 로봇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로드맵이 웬만한 데 다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 로드맵 안에서 하나하나씩 지금 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시장에서 로봇주는 힘을 받을 수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단기로도 좋지만 뭐 급등주도 차익 매물 나오면 어쩔 수 없죠. 그런 건 조심해야 되겠지만 중장기로도 충분히 끌고 갈 만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로봇주는 이제 기대감만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매출이 나오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오랜 기간 동안 과거에 뭐 2차전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좋으니까요.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 한번 리스트업 해놓으시고 예. 꾸준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그 투자 포인트를 찾자는 얘기를 참 많이 하게 되는데 로봇이 이전에는 뭐 어디 로봇 카페를 가거나 로봇 치킨집을 가거나 뭐 이래야만 볼 수 있었다 그러면 이제는 환경, 법적으로 어쨌든 보행자, 실외에서 돌아다니는 로봇을 만나볼 수 있게 된 환경은 갖춰졌으니까 실제로 그런 로봇들이 많이 보이게 되면 뭔가 조금 더 주가들도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겠고요. 우리 송률 매니저는 4분기라고 적어주셨는데 4분기에 뭐 좀 기대해 볼 게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로봇 산업 같은 경우는 시장성과 전망성이 굉장히 좋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제도적 뒷받침이 되냐 안 되냐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실외 로봇도 배달하는 로봇도 순찰이 가능하고 인도 통행이 가능하다라고 법안이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앞전에는 이제 로봇 같은 경우는 도로교통법상에서 차에 해당되어서 인도 통행이 안 됐었는데 그거를 이제 바꾼 거죠. 지금 이제 로봇 같은 경우는 시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매년 22% 정도 성장하는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지금 로봇 산업 같은 경우는 성장성 의심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제도적 장치라든가 그 생산 캐파를 따라가냐 못 따라가냐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까 이제 박재순 매니저님 말씀해 주신 것대로 ETF도 이번 달만 들어서 한 11%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 로봇 같은 경우는 가는 종목만 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성장성과 시장성 굉장히 좋은데 이거를 어느 정도 캐파가 받쳐줘야 됩니다. 예.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대규모 투자를 작년부터 집행해왔기 때문에 그 효과가 지금 더해지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로봇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막 시작 단계고 앞전에 우리가 방송에서 다룰 때 2차 전지하고 반도체가 주도 역할을 못한다고 한다면 로봇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항상 그 로봇에 대해서 우려가 있었던 거는 어쨌든 실적, 숫자가 찍히지 않는다 이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을 역으로 생각해서 안 찍힐 때 미리 들어가서 자리 잡는다. 이게 지금 유효한 겁니까?
지금 앵커님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4분기 적어놓고서 제가 다른 말씀 드렸었죠. 가장 중요한 건 4분기 실적입니다. 지금 사실 로봇 같은 경우는 실적이 꾸준하게 나오는 기업들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적인데 3분기까지는 약간 많이 갈렸고요. 4분기 시점을 저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로봇 수주가 최근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이 되면서 로봇 관련 투자도 많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앞전에 이제 어느 정도 확보해뒀던 수주가 4분기에 본격화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안에서도 약간 우리가 로봇을 눈여겨본다고 하면은 산업용 로봇 그리고 감속기 이 두 가지 안에서 우리가 큰 틀에서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실적이 찍히는 기업들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그런 거를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또 투자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로봇주에 대한 얘기 여기까지 짧게 한번 살펴보고요.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를 띄워주시죠. 자, 엑스포입니다. 2030 세계 박람회 과연 부산에서 개최가 가능할 것인가? 그동안 정말 꽤 오랫동안 이 얘기를 가지고 뭐 되냐 안 되냐 얘기를 참 많이 해왔고 될 것이다 홍보도 참 많이 해왔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당장 28일 혹은 29일이 되면 그 결정이 나게 될 텐데 아마도 이제 후보는 세 군데지만 지금 두 곳으로 어느 정도는 압축이 된 분위기고요. 부산이 뭐 막판 역전을 노린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 속에서 이게 워낙 그 경제와 관련이 많이 돼 있는 행사다 보니까요.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찾아볼 수 있을지 그 부분도 궁금해지는데 우리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자, 왼쪽에 좀 잘 안 보이지만 주의라고 쓰여 있고요. 오른쪽에 이제 4일 남았다. 아마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한 분씩 들어보죠. 자, 주의하라. 네, 일단은 지금 최근에 이제 이 엑스포 관련된 일정들이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미리 올라간 종목들도 있고요. 예. 그리고 최근까지도 오른 종목들도 있고 올랐다가 지금 강하게 빠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 엑스포 관련된 일정에 대한 기대감은 있죠. 우리가 뭐 1번을 받기도 했고 지금 오늘 뉴스 뭐 보니까 이제 대통령과 그다음에 기업들 관련된 사람들도 전부 다 지금 가가지고 마지막까지 한번 우리가 힘을 그렇죠. 파이팅 해보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되면은 뭐 저희 일단 2030년도에는 뭐 우리나라가 돈을 벌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죠. 근데 이제 주식 관점에서 투자 관점에서 보면 일정이 이제 얼마 너무 안 남았다. 다음 주입니다. 주말 빼면 몇 거리 안 남았어요. 한 2, 그쵸. 3거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미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당일날 이제 확정됐어요. 이 기쁜 마음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수급이 갑자기 몰릴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원래 일반적으로 이렇게 누구나 아는 일정에 관련된 종목들을 투자할 때는요. 일단 굉장히 빨리 들어갑니다. 선수들은 빨리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수익 실현을 한 투자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정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리스크는 더 많아집니다. 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기 때문에 장중에 기미나가 대응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원래는 일정 매매하실 때 미리 사셨다가 아주 빨리 사셨다가 그 다음에 일정 전에 미리 자르는 게 좋거든요. 수익을 확정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좀 주의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이 편입된 종목도 있잖아요. 코덱스라든지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정을 알고 있었거든요. 대충 편입될 종목들도 알고 있었는데 이런 종목들 잘 올랐죠. 그리고 지금도 아직 이건 시간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투자하기가 좀 편하긴 한데 이건 아직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 예. 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이 어느 정도 나신 분들, 미리 들어가신 분들은 수익을 어느 정도 절반이라도 챙겨 놓으시고 나머지만 상승에 좀 더 베팅하시고요.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단기 매매 그리고 손절가 확실하게 거는 방법을 잘 모르신다면 일단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실제로 28일, 29일이라고 하면은 정말 몇 거래일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뭐 움직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여수 엑스포 때나 이럴 때 생각해 보면 개최지로 결정이 되고 나서 분명히 그 이후로도 오르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만 뭐 그거에 베팅을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좀 물음표가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송율 매니저님은 4일이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어떤 얘기입니까? 예, 박태순 매니저님이랑 비슷한 관점입니다. 지금 4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부산 엑스포로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대응을 한다고 하면은 좀 짧은 시간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후보지가 3개가 있죠. 대한민국 부산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하고 이탈리아, 로마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약간 그래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BTS하고 싸이로 인한 트렌디한 도시라는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리야드랑
이탈리아 로마에 비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경쟁력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강점으로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우리가 이것만 보고 테마주로 들어가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 테마주를 그래도 나는 갖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 부산 엑스포 테마로만 우리가 볼 게 아닙니다. 이 테마적인 모멘텀 부분을 빼고서라도 실적과 성장성이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부산 엑스포라는 거를 어느 정도 빼고 보셔도 저는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앞전에 조금 이제 비교적 어느 정도 대안을 보면은 여수 엑스포가 있었습니다. 여수 엑스포 같은 경우는 2012년도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IT랑 디지털 기술이 비약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테마주라고 분류가 되면은 엑스포 주변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그쵸, 이런 예. 게 이제 테마주로 엮였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제 IT와 디지털 기술의 접목으로 인해서 약간 디지털 콘텐츠, 기획, 광고 이런 쪽이 이제 테마주로 쏠리고 있기 때문에 마냥 그렇게 단순 기대감 위주로 투자할 게 아니라 실적하고 성장성도 고려해서 투자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뭐 관련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주목을 받은 적도 있었고요. 최근에는 뭐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니 뭐 아니면은 행사 관련주니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는 모습을 보이곤 하는데 글쎄요. 뭐 일단은 두 분 다 약간 재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이렇게 뭐 투자 관점을 제외하고서라도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지스타가 열린다 그러면 혹은 무언가 행사가 열린다 그러면 거기에 참여 기업을 찾는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엑스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거 찾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네. 어. 근데 일단은 우리나라가 엑스포를 많이 했었잖아요. 예를 예. 들어 지금 대전 엑스포도 있었고 예. 여수 엑스포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시공을 담당했던 회사가 있습니다. 음. 이 회사가 2호 회사인데 한번 그냥 차트 잠깐만 보여드리면 많이 아실 거예요. 지금 검색하셔서 만약에 엑스포 관련된 종목 치시면 거의 뭐 시공테크가 가장 먼저 나오긴 그쵸, 합니다. 예. 아주 그 이름에다가 시공을 지금 써놨기 때문에 예. 일단은 이 경력이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실 시공테크도 지금 이틀 동안 강력하게 밀렸지만 그 전까지 엄청나게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일단 급등이 나온 종목들, 재료가 어느 정도는 선반영됐다라는 게 보이는 종목들은 차익 매물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수익을 좀 챙기라는 말씀 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직은 좀 바닥거리는 종목들은 공략해 볼 만합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 묶여 있는 것들이 뭐 우리가 시공테크, 뭐 히림, 뭐 메세이상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거기 추가로 뭐 KNN 뭐 이런 종목들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슈가 아직 크게 반영되지 않은 종목이라면 당일날 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가권에 지금 이미 올라간 종목 말고 오히려 바닥권에서 조금씩 올라가는 종목들, 아직 이 재료가 반영되지 않은 종목들을 가지고 가신다면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올라간 종목을 들어가긴 좀 무섭고 예. 요거라도 들어가자 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조금 낮은 종목, 낮은 위치에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을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단기로 좀 매매를 활발히 하시는 분들 가운데에서는 최근에 매매할 게 좀 뚜렷이 없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이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송일 매니저님? 그런 분들이 만약에 접근한다면 뭐 한 5% 미만? 이거 부산 엑스포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가장 이제 우리가 단기성 테마를 접근할 때는 아무래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저는 비교적으로 여러분들한테 5%에서 10% 내지 이 사이 투자 관점 많이 잡아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제 부산 엑스포가 중요하긴 하지만은 비교적 파급력이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지금도 살 종목이 굉장히 많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 달 방송에서만 조선주랑 엔터주 그리고 화장품주 설명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도 저평가인 섹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시장에서 부산 엑스포 테마주를 들어가기에는 약간 부담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신다고 하면 5%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뭐 엑스포 얘기 요 정도까지 하고 엔터주 말씀도 해주셨으니까 엔터주 최근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느 정도 좀 이제 저점을 찍었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저번 주인가요? 저번 주에 엔터주들 하락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제 뭐 에스파도 그렇고 지금 이제 최근에 나왔던 앨범 판매량이 문제가 되었었는데 그때 이제 매니저님이랑 제가 드렸던 말씀이 지금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콘서트 모객수다. 앞전에 이제 코로나 때는 콘서트가 열리지 않으니까 앨범 판매량이 주요 지표격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도 지금 이제 콘서트 모객수를 보면은 굉장히 수치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안 좋은 이슈로 눌렸을 때는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고요. 이제는 우리 두 분의 대결입니다. 신특별한 포트 대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면 12월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번 달 대결은 오늘로서 마감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과연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을지 정수지 아나운서가 바로 중계석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